자, 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, 개인이 소비를 하고 돈이 돌아야 내수경제가 산다고 한 사람들 너무 많아졌어요. 왜 이렇게 병든 사람들이 많아졌는지 참담합니다.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. 좀 제가 나쁘게 말씀드리면 원래 병든 사람들 많았어요. 근데 이게 겉으로 티가 안 났을 뿐, 경기가 좋았으면 티가 안 났어. 병든 사람들 많았어. 근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게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. 그동안 수명이나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서서히 드러나는 것 같아. 예. 정치 못 잡은 사람들 한국 사회에 많았습니다. 많았는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제 좀 사방팔방 드러나는 것 같아. 제 유튜브 상에도 드러나는 것 같아요. 예. 경기 나빠지니까 좀 사리부리 못하는 사람도 많아졌어. 댓글도 약간 좀 나사 빠진 사람도 많아졌고. 물론 정신을 차린 사람도 있겠지만 정신을 못 차린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. 제가 뭐 카푸어 관련 썰을 풀잖아. 좀 자주 풀었죠. 뭐 카푸어 하지 마라. 나이 먹고 고생한다. 아니 젊을 때 돈을 벌 생각을 해야지 왜 차에다 돈을 꼬라박냐. 뭐 이런 주제로 제가 썰을 풀면 항상 댓글이 그런 사람들 뭐 사회 밑거름이다. 그런 사람 차를 사줘야 뭐 내숭에 돌아간다 이런 말 하잖아요. 뭐 틀린 말은 아니야.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럼 그거 하셔야 돼요. 인생 막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.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냐면 이게 범죄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, 여러분. 지금 개인적으로 약간 막 가는 사람들 많잖아요. 남자나 여자나. 그러니까 열심히 살고 나이 먹어서 좀 건실하게 사는 분들도 있겠지만 젊을 때 뭔가 좀 사치에 빠지고 형량이 빠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젊은 시절에 날려먹고 나이 먹고 힘들게 사는 분들이 지금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.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런 사람들이 궁지에 몰리면 어떤 행동을 할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, 이게. 어떤 나쁜 짓을 저지를지 예상할 수 없다는 거. 사람이 아무리 정직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핀치에 몰리면요. 좀 극단적으로 갈 수 있거든요, 여러분. 사람이 이제 궁지에 몰리면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어. 그러면 자기가 살겠다고 뭔 짓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그런 생계형 범죄 같은 게 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. 그러면 죄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아무리 내수경제가 중요하다 해도 좀 젊은 나이 때부터 인생을 좀 뭔가 일을 크게 벌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. 제가 살아보니까 말이죠. 나이 먹고 돈이 없으면 멘탈 유지하기 힘들어요. 그러면 사람이 이제 술, 담배 의존하게 되고 그러다가 자신들이 또 나쁜 데 손대게 되고 그러면 이제 범죄 행위를 저지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전과자가 되고 이런 케이스가 많거든요, 여러분. 그래서 이렇게 뭔가 경기가 안 좋을수록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됩니다. 이성적인 사고를 해야 돼요. 요즘 아직도 감성이 빠져가지고 호적된 사람들이 많아. 감성이 무슨 밥 먹여준다고. 자,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부동산에 물려서 쓸 돈이 어딨나요? 돈 버는 족족, 아파트 대출금, 관리비, 생활비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없어요.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. 뭐 이런 분들 많이 있죠. 이런 분들. 부동산에 물렸다는 얘기는 영끌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. 영끌. 한때 영끌붐이 일어났잖아. 한 4년 전에. 기억나십니까? 2020년, 2021년에 이제 대한민국의 영끌붐이 창궐해가지고 이때 집을 안 사면 후회한다. 이때 무조건 집을 사야 된다. 이때 집 안 사면 벼락거지 되고 나중에 후회한다. 이런 류의 논리가 참 팽배했거든요. 자기가 막 비싼 돈 주고 이제 대출받아서 집 샀다는 거 막 자랑하고 이런 사람도 많았습니다. 근데 그분들 요즘에 안 보입니다. 안 보여요. 근황점 알려주십시오. 근황점. 아마 힘들 거예요, 이게. 물론 잘된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영끌에 잘된 사람은 그러니까 집을 사가 잘된 사람은 영끌 안 한 사람이 잘된 거죠. 난 영끌한 사람이 이게 잘 되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뭐 집값이 올랐다 하더라도 팔리기 전까지 내 집이 아니야, 그게. 이 집이라는 건요. 내가 실거래 돼가지고 내가 이거 현금으로 받기 전까지 내 집이라 말 수 없어, 여러분. 아니 웃긴 게 뭐냐 하면 뭐 집값 올랐다는데 오르면 뭐해? 안 팔리잖아, 이게. 아, 여러분 집값 오르기만 하면 다 사줍니까? 다 사나요? 물론 사는 집도 있지. 근데 보통은 비싸도 팔리는 집은 보통 목이 좋은 데 있잖아요.
목 좋은 데 있잖아. 땅값 비싸고. 근데 전국에 모든 집이 다 목 좋고 다 거래가 잘 되는 곳입니까? 그런 데는 정해져 있잖아, 여러분. 수도권도 그런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.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죠. 모든 집이 다 그렇지 않잖아.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 못 산다고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. 지금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자산이 전부 다 이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. 우리나라 자산 분포도를 보면 한 80%가 부동산이에요, 부동산.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중에서 4분의 3 이상이 그냥 부동산이에요. 집이에요, 집. 그 안 대출도 많이 껴있어.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저 아파트 사는 분들은 상당수가 대출금이 있다는 얘기고, 그러면 그분들이 버는 돈으로 이제 아파트 대출금 관리비, 생활비 나가면 사실상 이제 쓸 돈이 없는 거죠, 쓸 돈이. 거기다 물가도 오르고 있다 보니까. 물가는 한번 올라가면 또 내려가지 않잖아요. 계속 오를 거 아니야, 이게. 그렇지 않습니까? 문화생활 하는 것도 물가 오를 거 아니야. 놀이동산 가는 거, 영화 보는 거, 사 먹는 것도 다 물가 오를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어떻게 돼요? 쓰는 돈 줄 수밖에 없는 거야, 이게. 저는 지금 아파트 사는 분들이 굉장히 좀 고민 많은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. 여유가 있는 분도 있겠지만, 좀 무리해서 대출받고 가신 분들은 고민 많을 거예요. 왜냐하면, 앞으로 내가 가지고 월급으로 지금 금리 먹고 사는데, 이게 버텨지게 할 수 있을까? 만약에 내가 지금 사기업 다니는데, 혹시나 일을 그만두게 되면, 어떡하지? 뭐 이런 고민. 그리고, 당장 우리 아파트 내놓는다 했을 경우에, 과연 우리 집을 보는 사람이 있을까? 라는 고민. 그런 고민 할 수 있는 거죠, 여러분. 지금 아파트 사는 분들도 굉장히 좀 발 동동 구르는 사람들도 좀 있을 겁니다. 있을 거예요. 언제부턴가 아파트 사는 분들이 마냥 부러워 보이진 않더라고. 왜냐, 저 비싼 아파트 샀다는 것은 분명히 연끌했을 것이고, 대출도 많이 받았을 것이고, 그럼 매달 나가는 원금이자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고, 그럼 갚아야 되는데, 과연 잘 갚아 나오고 있는 것인가? 아니면 허접되고 있는 것인가? 근데 요즘에 허접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이걸 왜 제가 예상을 하냐면, 요즘에 아파트 엘베 보면, 아파트 사신 분들 보셨나 모르겠는데, 요즘에 그런 것들이 많아요. 관리비를 못 내는 분들이 많습니다. 점점 증가하고 있어. 물론 여러분들은 관리비 잘 내고 있겠지만 일단 아파트는 무조건 관리비가 발생을 하죠. 왜냐, 아파트는 인건 발생합니다. 아파트 안에 보면 이제 경비원도 있고 청소부도 있고 관리사무소 직원도 있습니다. 그분들 인건비 다 나가야 되잖아. 그래서 매달 관리비를 청구하지 않습니까?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고장나고 아파트 벽지도 이제 좀 벽 같은 것도 이제 허물어지고 하면 어떻게 돼요? 보수를 해야 되죠, 여러분. 그러면 보통 아파트 관리비 안에 뭐가 있습니까? 예.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고 있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가 노후화되고 하면 이제 고쳐야 되는 거 있잖아. 뭐 보일러나 아니면 뭐 배관, 뭐 하수구, 그리고 아파트 외벽에 있는 뭐 페인트, 샤시, 엘리베이터, 아니면 경비원 사무실 이런 것들 다 보수해야 되잖아요. 그럼 낡은데 놔두실 겁니까? 아니잖아. 그래도 우리 아파트 깔끔하게 보여야 되잖아. 그래야 이용하는 사람도 좋을 거 아니에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관리비에서 이제 청구를 해야겠죠. 그럼 그 이제 장기 수선 충당금도 이제 관리비에 포함되는 거지. 그러면 사실 이게 절대 적은 돈이 아니에요. 보통 9평 타입 아파트면 30만 원 나와. 더 나오는 분도 있고, 전기 좀 많이 쓰면 더 나오고, 보통 한 6에서 30만 원 사이? 그 정도 나오겠죠? 근데 이 돈이 부담스러운 거야, 이 돈이. 그래서 어떤 아파트 보면 이제 그 엘베에다가 붙여놨어요. 관리사무소에서 알려드립니다. 지금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 중에서 관리비를 제때 못 내서 미납이 된 그런 세대주가 많습니다. 그래서 이 문구를 보시면 혹시나 미납한 집안이 있다면 하루빨리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셔서 밀린 관리비를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이런 이제 게시물이 붙여져 있는 아파트가 생각보다 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이해 안 되죠? 아니, 관리비 그 30만 원 못 내면 그 아파트 살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데, 그거 내는 것도 버거운 집안이 찾아보면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요즘에 아파트 경매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경매를 왜 올릴까요? 요즘 아파트 경매 물건 많아요. 엄청 많아. 왜 많을까? 내가 이제 아파트 살면서 제때 원금이자 갚아 나가면 그 경매도 안 올리겠죠. 보통 경매 올린다는 얘기 뭐냐면 그런 거죠. 내 은행에 이 아파트 구입하면서 그 주택담보로 이제 대출 받았는데 내가 지금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
매달 내야 되는 원금이 잘 못 내는 거죠. 못 내다 보니까 한 달 밀리고 2달 밀리고 3달 밀리고 계속 밀리다 보니까 은행에서도 더 이상 참지 않는 거죠. 미안하지만 당신 아파트 팔아가지고 우리가 빌린 돈 받아야겠다. 네, 그렇게 가는 거죠. 그런 집들이 점점 늘고 있잖아요. 제때 갚아 나가면 그런 일은 없겠죠. 물론 모든 아파트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. 여유가 있는 집도 있어요. 있는데 연기를 하신 분들 중에 좀 어려움에 처한 사람 생각보다 많을 겁니다. 어디 가서 얘기 못 하겠지. 왜냐면 연끌이라는 게 뭐예요? 굉장히 막 과도하게 대출받는 거잖아. 물론 아파트 사는 분들이 다 대출받고 살 수밖에 없어요. 아파트가 많이 비싸니까. 근데 뭔가 집값에 대한 어떤 그런 좀 재파스 노리려고 정말 대단하게 진짜 대출 많이 받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. 예전에 어떤 보니까 뭐 청라 아파트 연끌했는데 대출이 5억인가 그랬어. 5억인가. 근데 외벌이야 외벌이. 외벌이에요. 나이가 엄청 많아요. 남자분이. 나이가 50살이야. 앞으로 몇 년까지 일할 수 있을까? 5억을 어떻게 갚아 이거를. 집안 식구도 일을 안 하는데. 그런 사람도 있었다니까. 아니 청라 아파트가 나쁜 게 아니야. 괜찮아. 괜찮은데 5억 대출 좀 심했잖아. 그럼 거기다 나이가 50이야. 뭐 나이가 젊은 것도 아니고 맞잖아. 나이 많으면 뭐 평생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? 그런 거 아니잖아. 50이면 보통 이제 서서히 내가 힘이 빠진다는 것을 인지하고 은퇴를 준비해야 돼. 그렇지 않습니까? 뭐 남은 가족들도 일을 하면 모르겠어. 근데 일을 안 해. 그냥 순전히 본인 혼자서 먹고 사는 거야. 청라는 물가도 비쌀 거 아니에요.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적극 구입한 거야. 그럼 그 사람 앞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? 힘들겠죠, 이게. 숨이 헐떡이겠지. 근데 누구 원망할 수 없죠. 자기가 선택한 거니까. 본인 스스로 져진 거니까 끝까지 책임져야죠. 근데 책임진다고 다 책임질 수 있을까? 아니죠, 이게. 사람은 자기마다 가진 능력과 어떤 그런 한계치가 명확하죠. 그 한계치 초과되면 어떡한다? 그럼 무너지는 거죠. 연끌이라는 게 문제가 뭐냐면 뒤가 없잖아. 좋게 말해 연끌이지 나쁘게 말해 올인 아니고 올인. 올인이 뭐예요? 걸어서 잘 되면 대박이지만 안 되면 쪽박인 거죠. 무슨 집 하나에 내 인생을 다 거는 겁니까? 그렇지 않습니까? 그 집 뭐라고? 물론 집이 좋은 공간이지. 근데 내 집 하나에 내 운명을 다 건다는 건 좀 굉장히 좀 무모한 방식 아니야? 이 연끌이잖아 이게.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지 이게. 잘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됐을 경우에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요. 근데 문제는 그런 대가를 치러야 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문제지. 아무튼 연끌하신 분들은 앞으로 잘 감당하시고요. 뭐 자신들이 벌린 거니까 끝까지 다 책임지시고, 그리고 앞으로 무리한 대출 같은 거 하지 마십시오. 아무리 집이 중요하다고 해도 적당히 대출받아서 갈 수 있는 데면 괜찮지만 뭔가 집값으로 한번 재미를 보겠다, 큰 돈 벌겠다 마인드로 무모하게 대출받아서 사는 문화는 앞으로 없어야 됩니다. 아시겠죠? 자,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